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담당하게 될 손성달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진행할 목차부터 살펴보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히 저의 소개가 있는데요. 지금 숭여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하셨던 게 디지털 비즈니스와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전략, 그리고 디지털 광고 전략, 그 다음에 검색 광고 개요와 특징. 그래서 이제 검색 광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뭐 구조라든지 상품의 이해, 그리고 검색 광고 전략 및 등록, 그리고 효과 분석하는 부분까지 하셨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후 관리 끝난 다음에 운영 보고서 쓰시는 것까지 이제 김은아 박사님하고 공부를 같이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제 9강부터 16강까지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의 개요와 상품 이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과 효과 측정, 그리고 그 다음에 모바일 광고의 이해, 모바일 광고의 전략과 집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소셜미디어, 요즘 이제 핫하게 뜨고 있죠. 소셜미디어의 이해, 마케팅 전략, 그리고 마케팅 활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또 3시간을 연속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지금 디지털 쪽에 신기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마케팅에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개요와 상품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검색 광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광고는 검색 광고보다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또 먼저 생겼었죠. 그래서 현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요즘 또 소셜 미디어나 동영상 각종 플랫폼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나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또 좀 더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광고의 개요이죠. 자,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면 뭐 앞에 이제 인터넷 광고 전략에서 아마 간단히 어떤 광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한번 개념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광고주 홈페이지에 가면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이제 광고에 대한 안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개념을 보면 배너, 동영상, 스폰서십 광고 등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이제 노출형 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노출형 광고라는 건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쪽에 다음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정의를 보시면 배너는 물론 동영상, 스폰서십 광고와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여기서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는 그래픽적인 요소, 동영상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광고주가 알리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구글 쪽에 들어가서 보면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그래픽 광고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종합을 해서 보시면 개념을 이제 하나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배너, 동영상, 스폰서십 광고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고 근데 그 광고는 텍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그래픽 위주로 되어 있는 광고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어떤 포털 사이트라든지 신문사 사이트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픽적인 요소와 텍스트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클릭을 하거나 하면 이게 뭐 동영상으로 크게 확대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기사 속에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이런 광고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광고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여기서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뭐 TV 광고, 신문 광고, 뭐 라디오 뭐 이런 광고들과의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공부하셨던 검색 광고와의 차이점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교재를 보시면 이제 소비자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PC에서 인터넷을 쓸 때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포털에 들어가거나 뭐 신문사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어디에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 띄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손에 하나씩 다들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그냥 사이트를 열기만 하면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작시켜도 거기에 이제 많은 형태의 디스플레이 광고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모바일 광고로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소비자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바일 광고가 많이 발전하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씀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더 많이 요즘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앞에서 배웠던 검색 광고하고는 달리 이제 뭐 글자 몇 자로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다양한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뭐 약간은 긴 시간 동안 또는 뭐 좀 짧게 이렇게 원하는 내용의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들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요즘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제품, 그 각종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용량도 좋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구현이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뭐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광고 실제로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이 광고 마케팅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예전에 TV 광고나 신문 광고 같으면 광고가 집행되고 나서 이 광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지 같은 경우는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만 가능했다라고 하면 그 인터넷 광고, 뭐 디스플레이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예측도 좀 가능하고요. 뭐 어느 정도의 광고 뷰가 나올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대충 클릭을 하게 될지,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진행을 하고 나면 결과 분석 부분이 저희가 광고주 페이지라든지 광고 대행사에서 오는 보고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광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지금 내 아이의 광고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얼마나 클릭을 해서 우리 사이트로 고객들이 오고 있는지, 뭐 내지는 그쪽에서 얼마나 뭐 상담 신청을 했는지, 쇼핑몰 같으면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다양한 스크린의 노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스크린은 뭐 영화에서 얘기하는 스크린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광고가 보여지는 이런 지면 내지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뭐 PC에도 보여질 수가 있고요. 뭐 동일한 영상이 실제로는 다양한 뭐 매체들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그래픽적인 요소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스크린 노출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광고의 특징은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관련되어 있는 다른 내용들은 뒤에 또 넘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검색 광고 공부하시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일단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일단 한번 보셨기 때문에 뭐 비슷한 용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라서 그 앞에는 없었던 또 다른 개념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일단 한번 같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페이지 뷰인데요. 페이지 뷰는 말 그대로 우리 광고 이 페이지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에 대한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광고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보여졌는지 이런 페이지 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노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출이라는 개념도 우리 광고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고요. 프리퀀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오늘 하루에 내가 내보내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동일한 사람에게 몇 번 정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노출이나 페이지 뷰랑은 또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릭률 부분은 검색 광고 하실 때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클릭률이라고 하면 실제로 노출되어 있는 광고 숫자에서 그 네티즌들이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 그러니까 노출 수분의 클릭수 곱하기 100 해서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PM, CPV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서 CPM이라는 개념은 코스트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코스트 퍼 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 오프라인 광고 시절에 뭐 TV 광고라든지 신문 광고에서도 쓰이던 개념인데 여기서는 우리 광고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에 따라서 광고 비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밀이라는 개념은 이제 숫자 저희가 10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CPM이 1000원이면 한 번 노출되는 데는 1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M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퍼 뷰도 실제로 뷰해서 보여지는 거 대비에 관련돼 있는 이제 비용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타겟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 디스플레이 광고, 검색 광고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검색 광고는 기본적으로 타겟팅이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볼 때 어떤 단어를 검색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코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 샌들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그 단어를 검색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타겟팅이 되죠. 근데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디스플레이 광고도 그런 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 뭐 검색하고 나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지면이라든지 뭐 메인 화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광고가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타겟팅을 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20대 여성들이 원하는 패션 소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20대 여성들 패션 소품을 좋아할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광고를 배치시키는 그런 걸 이제 타겟팅이라고 얘기합니다. 타겟팅이 세분화될수록 비용 대비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뒤쪽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 타겟팅이라는 부분 많이 뒤에서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의 이제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 광고 유행벌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가운데하고 오른쪽에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DA 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DA가 디스플레이 애드버타이징, 디스플레이 애드, 그래서 디스플레이 광고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검색 광고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검색 광고가 앞에 설명드렸었겠지만 디스플레이 광고보다 훨씬 더 많이 높게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에 대한 많은 부분을 이제 이 교재에서도 할애를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이 되고 있고요. 요즘 이제 모바일 매체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이후로 2009년 이후로 해서 모바일 광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뒤쪽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PC 광고보다 모바일 광고가 훨씬 더 많아진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광고가 더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는 나중에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바일 광고가 일반 PC 광고 쪽보다 거의 한 2배 정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디스플레이 광고가 이제 동방 성장을 하고 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검색 광고 부분이 디스플레이 광고보다는 많지만 향후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기기가 더 많이 확장이 되면 그 검색 광고 쪽보다 오히려 디스플레이 광고 쪽도 많이 확장이 될 그렇게 예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수치로도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뭐 앞에 나와 있던 그래프에 대한 상세한 수치이고요. 이 부분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에 대한 이해인데요. 앞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가 어떤 건지, 거기에 관련되는 용어들이 어떤 거 있는지 이런 것들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어떤 광고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그 광고 이름은 뭐고, 그 광고가 가지는 상품이 가지는 특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아마 인터넷 들어가셔서 뭐 네이버 내지는 다음 구글 사이트 이런 쪽에 한 번씩 들어가셨을 거고요.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셨을 텐데 일단 첫 번째 배너 광고입니다. 배너는 말 그대로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면 뭐 현수막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모바일이나 PC에서 어떤 띠 모양, 현수막 모양으로 만들어서 부착하는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 네이버라는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보면 제일 상단에 이렇게 말 그대로 현수막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너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너 광고는 뭐 기존에는 이렇게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이지만 이게 형태가 뭐 그 정사각형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것도 있고요.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렉탱글 광고, 그 다음에 키가 커지면 스카이스크래퍼 뭐 이런 형태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 배너 광고, 그것도 이제 정지되어 있던 거에서 요즘 많이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뭐 그래픽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죠. 자, 배너 광고 중에서 또 다른 갈래로 나눠보는 게 이제 리치 미디어 광고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배너 광고의 일종입니다. 뭐 형태는 이제 배너 광고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JPG나 DHTML, 자바스크립트, 뭐 쇼크웨이브, 자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단순히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 아니라 그 그래픽적인 요소를 움직이게 하는 동영상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다양한 신기술이나 고급 기술들이 이제 배너 광고에 녹아져 있는 그런 배너 광고를 이제 우리는 그 리치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부, 여기서 리치, 풍부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리치하게 만든 멀티미디어 광고, 그래서 리치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그 인터넷을 하시면서 보여지는 거의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광고 중에 배너 광고는 거의 리치 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2000년대 뭐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컴퓨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용량도 작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배너 광고는 단순히 정지되어 있는 그런 화면이어야만 했는데 그게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장비들의 어떤 성능이 좋아지면서 점점 그래픽적인 요소가 이제 동영상적인 이런 다양한 기술들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런 여러 가지 광고 모양에서 향후에 뭐 AR, VR이라든지 다양한 뭐 형태의 그런 최신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리치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치미디어의 종류를 보면요, 뭐 애니메이션 배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그런 형태로 이제 그래픽이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상호작용성 배너. 이 부분은 배너 위에 우리가 어떤 마우스를 갖다 올린다든지 뭐 클릭을 한다든지 하면 그 배너가 뭐 크게 확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움직인다든지 뭐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하면서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배너들을 이제 상호작용성 배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광고가 있는데요. 동영상 광고도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죠. 뒤쪽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볼 때 가장 앞 뒤쪽에 영상을 보기 전과 뭐 혹은 중간에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동영상 광고가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냥 사이트 내지는 신문기사 옆에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동영상이 진행이 되는 부분. 그래서 형태는 좀 다르지만 뭐 그런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 광고들 이런 부분들이 뭐 큰 영역으로 보면 다 리치미디어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었던 이제 동영상 광고 부분인데요. 리치미디어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동영상 광고. 지금 현재는 유튜브나 다양한 이제 동영상 매체 플랫폼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동영상 광고의 중요성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요. 동영상 광고가 중요성이 또 대두되는 부분들이 TV에서 만들어졌던 TV CF 그 그래픽을 그대로 가져와서 동영상 광고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를 위해서 또 별도로 광고를 또 제작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동영상 광고의 중요성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그 인스트림 광고가 있고 아웃스트림 광고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동영상 앞뒤에 붙어서 이 영상 안에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사라든지 다양한 사이트의 바깥쪽 부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인스트림, 아웃스트림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영상 시작하는 화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지 옆에 창을 하나 더 띄우는지에 따라서 리니어, 넌리니어, 그 다음에 컴패니언 뭐 이런 식의 형태의 이름으로 불리곤 합니다. 이 부분들은 또 교재나 나중에 다른 자료들을 참조해서 공부를 또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타겟팅 부분이 나와 있죠. 타겟팅 같은 경우도 동영상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 이제 타겟팅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 맞는 그런 동영상 광고들을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 중에 이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그 디스플레이 광고 중에 이제 스폰서십 광고인데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배너 광고, 리치미디어 광고, 동영상 광고랑은 또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은 그 소비자가 많이 방문하거나 체류한 어떤 사이트나 콘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그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다양한 그런 형태의 광고들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브랜드 콘텐츠가 있는데 브랜드 콘텐츠는 우리가 예를 들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 영상이 그냥 누군가 그냥 만든 영상인지 광고 영상인지 처음에 잘 모르다가 끝까지 다 보고 나니 이게 뭔가 홍보를 하려고 만든 영상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브랜드 콘텐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신문 같으면 이게 신문 기사인 줄 알고 봤는데 한참 보다 보면 이제 신문에서 만든 뭐 광고성 기획 기사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걸 이제 인터넷상으로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이벤트 프로모션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나 이런 쪽에서 진행하는 어떤 행사, 그 다음에 각종 뭐 그 캠페인,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그 부분하고 같이 진행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마케팅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행사에 이렇게 얹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걸 이제 스폰서십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 부분도 많이 또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요즘 특히 그 유튜브 뭐 아프리카 TV 이런 걸 통해서 1인 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면서 브랜드 콘텐츠나 이벤트 프로모션형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로 그 광고의 모양은 아닌데 앞에 보아왔던 이런 다양한 그 디스플레이 광고들, 상품들에 대해서 과금 방식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금 방식이라고 하면 인터넷 광고를 누군가가 구매하고자 할 때 이 광고를 어떤
뭐 가격 정책으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책정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노출수 기반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노출. 그래서 크게 뭐 CPM, CPT, 그리고 구자 판매 방식 뭐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CPM인데요. CPM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000번 노출하는 횟수당 가격을 정해놓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뒤쪽에 숨어있는 페이지보다는 가장 메인 페이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노출이 되면 내지는 또 많은 사람이 노출이 되게 기간을 길게 잡거나 하면 그 노출수가 올라가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클릭을 해서 우리 사이트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와 상관없이 단순히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CPM 가격 정책이라고 과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약간 유사한데요. CPT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트 퍼 타임이라고 해서 기간으로 나누는 부분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뭐 아침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아니면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루 내지는 일주일,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보여지는 그런 광고들,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받는 방법을 이제 CP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 세 번째로는 이제 구자 판매 방식인데요. 구자 판매 방식은 구자 하니까 뭐 마치 은행 같은 느낌인데, 구자 판매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그 메인 배너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에 총 하루에 100개가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세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광고가 계속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광고가 총 뭐 50개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전체 50개의 그 광고에 대해서 가격을 얼마로 정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살 건지 두 개를 살 건지, 예를 들어서 그 하나하나를 이제 구자라는 단위로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구자가 늘어날수록 내가 보여지는 그 퍼센트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가격을 정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래서 뭐 전체 구자 중에 내가 몇 구자를 구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자 판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뭐 각 매체별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즘은 그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도 CPM이나 CPT 구자 판매 방식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크 형태로 묶여져 있는 그런 광고들은 그때 검색 광고에서 공부하셨던 CPC 형태, 클릭당 단가 형태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CPA, 그래서 액션을 얼마나 취하느냐에 따라서 코스트 퍼 액션으로 해서 그 뭐 제품 구매라든지 상담 신청이라든지 이런 그 건수까지 계산을 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광고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매체별로 한번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전반적인 상품의 이름의 그 제품의 형태에 대한 이름이었고요. 이번엔 각각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직접 한 번씩 보면서 이런 이름들이 있구나 한 번씩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는 뭐 국민 검색 사이트, 국민 포털 사이트 네이버이죠. 자,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광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딱 들어가고 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위에 있는, 이거 이제 메인 배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단, 메인 상단에 있는 이 배너이고요. 보시면 타임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타임보드 무슨 뜻이냐? 정해진 시간 동안 똑같이 계속 보여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F5 세로 고침을 계속 누르면 뭐 그게 롤링되는, 로테이션 되는 그런 배너, 아까 구자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라면 그 부분이 계속 바뀌어서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 PC 앞에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시간대에는 아무리 세로 고침을 해도 똑같은 광고가 계속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타임보드라고 해서 그 시간 동안에 그 전체 모든 구자, 그 자리를 다 산 거죠. 그래서 이런 광고를 이제 타임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뭐 게임이라든지 좀 큰 대기업들, 통신사 내지는 뭐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좀 폭발적인 그런 유입수를 가져가고자 할 때 이제 타임 배너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롤링 배너인데요. 롤링보드인데요. 롤링보드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타임보드하고 다르게 롤링은 이제 계속 바뀐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사이트 오른쪽에 보면 뭐 F5를 세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광고 계속 바뀌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롤링 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형태는 다양한 형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광고주가 같은 시간대에 수시로 변경되면서 보여주는 그런 거 롤링보드가 있고요. 다음은 우리가 뭐 PC만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는 또 모바일에서도 검색
클릭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게 되죠. 그 모바일에도 똑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그 모바일 M 화면 상에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모바일 배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인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PC하고 같지만 뭐 크기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메인에 들어가면 이제 모바일 브랜딩 배너라고 해서 이렇게 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화면, 뭐 예를 들어 스포츠 섹션, 그 다음에 뭐 다른 섹션, 뭐 연예 섹션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서브 배너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앞부분에 지금 네이버 그 기본적인 배너 광고에 대해서 보셨고요. 두 번째 이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광고는 크게 지금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리얼 뷰, 그 다음에 생중계 중간 광고, 그 다음에 서칭 뷰, 동영상 오토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얼 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이버에서 어떤 동영상을 볼 때 그 동영상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광고,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볼 때 앞부분에 나오는 동영상 광고, 뒷부분에 나오는 영상 광고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생중계 중간 광고는 네이버 스포츠 쪽에서는 직접 자체적으로 이제 중계 방송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야구 중계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뭐 1회 초 끝나고 광고가 나가고 1회 말 끝나고 광고가 나가고 우리가 TV로 이제 스포츠 중계를 볼 때와 똑같이 각 생중계가 나가는데 그때 중간중간에 나가는 그 이제 인터넷 광고, 영상 광고를 이제 그 말하는 거고요. 자, 서칭 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검색을 했을 때 오른쪽 상단에 보면 검색 결과에 그 나오는 동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서칭 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동영상이 이제 오토플레이가 될 때 나오는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는 동영상 광고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다음은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중에서 이제 주제별 디스플레이 광고고요. 앞에는 형태상으로 분류를 해본 거라면 여기는 이제 각각 이제 주제별로 나와 있는 거죠. 브랜드 검색이라고 하면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어떤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하는 단어가 유명한 브랜드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거기다 자체적으로 자기들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뭐 TV CF 같은 것들 그리고 다양한 뭐 텍스트들을 통해서 이제 한 섹션을 이렇게 맡아서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브랜드 검색이고요. 그 다음은 콘텐츠 DA, 뭐 웹툰 DA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는 영역에 보여지는 그런 광고가 있고요. 웹툰은 말 그대로 이제 웹툰을 볼 때 웹툰 사이사이에 나오는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드, 여러분들 밴드 하나씩은 아마 다들 가입해 있으실 텐데요. 밴드에도 광고가 있죠. 특히 이제 밴드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종료해서 나올 때 보면 화면에 꽉 채우는 그런 이제 광고가 뭐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좋아하는 주니버에 보면 또 주니버의 섹션에도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별로 디스플레이 광고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이제 네이버에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려고 하면 뭐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서 그 광고를 네이버에다 보낸다고 무조건 광고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가 어떻게 제안하는 이 광고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교재에도 보시면 그 네이버의 광고 가이드라인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늘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가끔 뭐 그 여러 가지 그 시점이라든지 뭐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되니까요. 그 부분들은 매체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 뭐 규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에서 보여지면 안 되는 뭐 폭력적인 거, 선정적인 거 내지는 뭐 판매 사이트라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류라든지 뭐 마약이나 총포류, 뭐 화약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네이버를 살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다음 사이트의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모바일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다음에서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그 모바일 네트워크 광고 그 솔루션이 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쪽으로 많이 해서 지금 모바일 쪽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여지는 게 M탑 나 1분이라고 해서 네이버 화면 위에 이렇게 다양한 섹션들이 있는데 보면 다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마치 컨텐츠 중에 하나인 양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크게 화면이 나와서 광고 컨텐츠가 보여지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모바일 광고가 있고요. 그 외에도 그냥 M탑에 또 다양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섹션에 들어가면 그 M탑 뭐 포커스 뷰라고 해서 그런 디스플레이 광고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 네이버 쪽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카카오의 다음 사이트에도 들어가시면 제일 하단에 그 광고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 있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 탭에 들어가셔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모바일 DA 중에 또 브랜딩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면이 크게 보여지는 이런 형태의 광고들 도 있고요. 다음에 그 PC 쪽으로 넘어가 보면 뭐 PC 탑에도 콘텐츠 나 5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타일, 홈쿠킹, M+, 여행 맛집, 직장인 이렇게 해서 각각의 콘텐츠의 섹션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예 섹션에 연예 스폰서 바 광고가 있고 초기 배너 오토플레이해서 플레이되는 그런 배너 광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형태의 그 배너 광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들이 다음 카카오에도 전체 화면의 상당 부분을 광고로 할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네이버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 브랜드 검색 어떤 그 인터넷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키워드 검색을 할 때 뭐 갤럭시 예를 들면 또 뭐 특정 그런 단어들을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최상단에 그 회사에서 하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광고 상품들이 있죠. 뭐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PC에도 가능하고 모바일에도 가능하고 이런 브랜드 검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앞에 검색 광고 공부하시면서 자세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부분은 그래픽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배너 형태를 띄지만 또 검색 섹션에 나오기 때문에 검색 영역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 중에 이제 비디오 애드 부분인데 이제 동영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영상 패키지 광고가 있고요. 프리롤 광고가 있고 모바일 프리롤 광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교재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못지않게 카카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 광고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폰서십 광고고요. 스폰서십이라고 하면 다양한 컨벤션이나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행사들, 각종 행사들을 할 때 스폰서십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상품들이죠. 예전에는 오프라인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오프라인 매체들이나 오프라인 회사들하고 많이 진행을 했는데 요즘 온라인 회사들하고 많이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노출하는 상품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겟팅 솔루션이고요. 여기도 KMA, 그 다음에 타운제트, KMA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교재에 참조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카카오 디스플레이 광고도 보면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에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광고는 게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실어 드렸고요. 혹시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은 그 다음 카카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디스플레이 광고 첫 번째 시간 디스플레이 광고 개요와 상품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